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출산 직원 자녀 한 명당 1억 원. 세상에 이거 어디 외국의 얘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저 딱 들었을 때 무슨 네. 산유국에서 있었던 뭐 해외 토픽인가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머나. 바로 한국의 부영그룹이 네. 직원 자녀, 새로 태어난 자녀한테 한 명당 1억 원씩 지급한다고 출산 장려책을 내놓은 건데요. 어허. 부영그룹에서 5일에 서울 중구 본사에서 시무식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1년 이후에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대박 사건. 그리고 또 이게 이번에 이례적인 이벤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정책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야, 저 눈이 휘둥그레지는, 지금 듣는 저희가 또 시청자분도 눈이 휘둥그리고 귀가 솔깃한 이 얘기가 바로 때마침 오늘 시무식 때 얘기 나왔대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회사다운 회사로서 출산 장려에 기여해서 인구에도 기여하는 장래 국가 장래를 걱정하는 회사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영그룹의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리 합쳐서 1억이요? 1인당 1억. 그럼 이거 잘못 써졌지. 옆에 하나 더 있습니다, 회장님. 또 있어. 어머, 보고도 눈이 뿅 진짜 못 믿겠잖아요. 근데 이 아이 한 명당, 출산 아이 한 명당 1억 준다는 거 예전에 누가 대선 때 한번 내 눈을 바라봐 하면서 막 이게 그런 대선 공약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주네요, 진짜 여기가. 그러니까요. 정말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기업이 하고 있어요. 허허.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돈으로 뭘 보상해 주는 게 다 맞냐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아하, 네. 지금 그 이중근 회장도 그런 얘기 했지만요. 대한민국 현재 출산으로 가면 20년 후에 대한민국 인구가 없어져요. 소멸해요. 인구 절벽이라고 얘기가 되어지는데 그만큼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걸 이중근 회장이 어쨌든 인식을 해서 경제적 부담, 왜냐하면 저출산이라고 하는 문제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 하나 낳아놓으면 그 아이 교육시키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이란 돈이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가정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도 내가 애를 낳으면 그래도 회사가 나에게 1억 원을 줘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내가 조금 더 보태서 아이를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 동기부여를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저는 칭찬받아 마땅하고 정부가 저걸 못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이라도 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하는 거다. 이제 보니까 부영그룹이 이런 제도가 있어요. 출산 장려금 지금 보여드린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을 해준대요.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 좋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느낌 많이. 직계 가족 의료비 지원도 있고요. 좋겠다, 진짜. 자녀 수당 지급 어머나. 이런 걸 보면 자녀 수당 그렇죠. 신박한데요. 네네. 가족들이나 아이들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눈이 진짜 휘둥그레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 주는 게 2021년 이후에 출생한 자녀한테 주는 거잖아요. 1억씩, 한 명당 1억씩. 혹시 직원분 중에 허준 변호사님, 회장님, 저희 아이는 2020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혹시 이런 직원도 있을까요? 둘째 낳으시면 되죠. 근데 부영그룹의 이 슬로건이요. 사랑으로 이거거든요. 맞아요. 네. 얼마나 회사를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둘째를 또 계획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네요. 그야말로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지난달 3일 이 아이를 출산한 손정현 주임이라는 분이요. 아이 낳고 기른다는 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출산 전후로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마음 놓고 실제로 둘째도 계획을 할 수가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회사가 큰 버팀목이 돼줘서 감사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직원들도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부영 이중근 회장의 이른바 이런 통 큰 모습이 처음이 아니란 얘기가 있는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부영그룹이 국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부한 금액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회장 개인도 현금과 물건 등 2,600억 원을
고향에 기부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 6월에 고향 순천의 운평리 6개 마을 주민 280여 명에게 1인당 2,600만 원에서 1억 원씩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어머나. 뿐만 아니라 이 동산초, 순천중, 순천고 동창생 230여 명에게도 각각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전달했고 네. 이후에 뒤늦게 연락이 닿은 동창생 10명에게도 1억 원씩을 건넸다고 합니다. 어머 대박 사건이에요. 관련해서 이중근 회장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이라는 것이 전부 제게는 사촌뻘입니다. 저의 사촌, 같은 동네 이웃 사촌, 학교 동기 사촌, 제가 부자가 됐다 할 때 그 사람이 부자가 돼서 내게 뭐가 이로우냐. 하나 이로운 게 없이 뭐 사촌 논사는 빼앗부다는 식으로 불편한 심정이 오히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나눠서 가지면 금융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할 건지 제가 나이가 지금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곧 죽을지 모를 텐데 죽을 때는 뭐 전혀 못 가져간다 하던데 이것을 사촌에게 혜택을 단 1원이라도 줄 수 있으면 줘보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기부라는 표현은 일절 안 쓰고 뭐 다른 표현을 쓰네요 지금. 이웃 사촌이니까 준다는 거잖아요. 저도 저분의 이웃 사촌이 되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저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언제 이제 뭐 인생을 마감할지 모르지만 가져갈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이거 네.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또 본인의 고향 마을이잖아요. 고향 마을은 사실은 저분이 어려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배경이 됐던 곳이고 그분에 있는 어른들이나 그분들과 얼마나 친목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의 네. 자녀들이겠죠. 또 친구들과 함께 학교 다녔고 본인이 성장했던 배경을 만들어준 그 환경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모습이 사실은 아까 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기업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까?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 다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인생을 네. 마무리하면. 그거 사회를 위해서 환원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일에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웃 사촌이라는 표현이 사촌 땅 사람 배가 아프다는 표현이 아니라 네. 그 사촌 이웃 사촌이라는 표현 자체가 본인의 지금을 만들게 된 배경이라는 사실 앞에 감사를 표하고 네. 그분들이 그렇게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훈훈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네. 저는 이중근 회장이 이렇게 베풀면서 도리어 본인이 행복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뭔가 지금 우리 사회가 좀 훈훈해진다. 이 사연 덕분에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